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과거의 암은요, 좀 노년층에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좋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가족력 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전히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질병인 만큼 우리의 신체가 건강할 때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온 가족 돌봄 메디케어 플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암보험 한 분을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내 아이 미래 행복하게 지키기라는 주제로 또 연금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족 전체의 건강 그리고 노후 걱정까지 모두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현대에 들어서 의학 기술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서 암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암은요,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은 극복 가능한 만성 질환이라는 인식도 퍼져가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암보험 중에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케어받을 수 있는 암보험 소개해드립니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암 준비하셨나요? 물론 준비하셨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너무 작다. 그래서 더 준비하려고 알아보니 보험료가 비싸서 준비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 오늘은요, 온가족 돌봄 메디케어 플랜입니다. 하나의 증권으로 엄마, 아빠, 자녀분들 모두 6명까지 한 증권으로 내가 필요한 보장만 쏙쏙 꼭 뽑아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인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플랜은요, 경청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암이다. 네, 내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면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암이 한번 진단을 받았다 하면 완치가 된 이후에도 재발이 될까? 전이가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요, 저렴한 보험료로 암이 재발되거나 혹은 전이할 거를 대비해서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암이 일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암보험은 납입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오늘의 보험에서는요, 납입 면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내가 냈던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는 플랜이고요. 암으로 병원 갈 때마다 10만 원씩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암이라 하면 대부분 수술을 많이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통해서 수술 없이 먼저 하는 치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병원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갈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보장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사실 남편도 걸리고 자녀분들도 걸리고 그럴 경우에 한 증권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다 묶어서 우리 큰애는 1,000만 원, 우리 둘째는 2,000만 원, 우리 남편은 가장이니까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묶어서 보장할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네, 가족 중에 암이
환자가 있다면 없으면 좋겠지만 3명 중에 1명이 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암일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암이 걸릴 확률이 많으면 5명 정도 되고요. 5배가 되고요. 내 형제가 암일 경우에 내가 암이 걸릴 경우 확률은 9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가족이 다 암이라면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나의 자녀는 도대체 몇 프로의 확률일까요? 암과의 동행,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암이 진단받았다 하면 대부분 사망을 생각을 하지만 완치되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70% 정도가 5년 내에 생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한번 진단받고 다시 재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최초 암 진단 받는 경우가요. 위암이 남자분들 1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1입니다. 이거는 최초 진단일 경우에 순이고요. 전이암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이암은요, 4명 중에 1명이 전이암이 될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이암의 1위는 대장암입니다. 2위는 위암, 3위는 폐암입니다. 이 폐라는 장기는요, 다른 암의 전이가 많이 되는 장기예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 후 재발 확률입니다. 3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여자분들 무려 30%나 되고요. 5년 내에 수술한 이후에 재발할 확률이 90%나 됩니다. 재발이 어느 부분에 많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폐, 뼈, 간, 림프 이렇게 전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보장을 많이 준비하십니다. 나는 암보험이 5천만 원 있다. 1억이 있다. 하지만 암 진단 받은 이후에 치료하면서 생활비를 다 써버립니다. 그럼 만약 내가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됐을 때는 어떤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병원 갈 때마다 내가 재발이 되건 전이가 되건 하루에 횟수에 제한 없이 10만 원씩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재발이나 전이암에 대한 보장이 아닐까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가볍게 걸리는 유사암도 포함입니다. 내가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표적치료 항암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만 골라서 죽이는 표적치료제 포함해서요. 일반 모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표적치료를 포함해서 최대 7천만 원까지 한 명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플랜은요. 암에 관련된 암 진단 전, 진단 후 모두를 보장받는 가족도 받는 암 케어 서비스입니다. 네, 암 진단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일단 암의 진단을 받으면 걱정되죠. 아, 내가 유방암이야. 우리나라에 유방암이 유명한 의사가 어느 병원에 있더라. 그런 정보 알지 못합니다. 병원 어떤 병에 대해서 명의, 질환별 명의를 추천을 해주고요. 진료 예약까지 해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큰 병원은요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어떤 병에 대해서 유명한 암 유명하다 이러면 보통 예약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진료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약도 대행을 해주고요. 이 보장은요. 내 직계 가족 또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할 때 또 예약을 해주고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대로 10%에서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내 가족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을 가요. 처음부터 가는데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병원을 가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전담 간호사가 같이 병원을 동행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나 나의 두려움 같은 거를 같이 의논할 수가 있고요. 일단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암 환자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심리가 많이 불안할 수가 있죠. 이런 심리 환자에 대해서, 암 환자 심리에 대해서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운동을 해야지 치료에 도움이 되고 어떤 식단을 먹어야지만 재발이나 전이가 없이 할 수가 있는 맞춤 운동, 영양 관리 서비스도 모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역세포, 암 진단 받으면 일단은 나중에 치료를 하게 되면 세포가 약해지잖아요. 내 세포를 발치를 해서요, 치료하면서 중간중간 치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암의 진단을 받으면 계속 관찰을 합니다. 혹시 다른 데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 재발되지 않았을까? 보통 몇 년 단위로 검사를 하는데 이런 PET 검사에 대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몸에 혹시 암이 남아있나 생겼나에 대한 이런 PET 검사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는 게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보장 내용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100만 원.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암 직전 단계죠. 이런 대장이나 위, 십이지장에 폴립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진단을 받으신다면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표적 치료암이나 모든 항암 방사선에 대해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 여기서 포인트는요, 암이 다시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재진단암을 2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재활 치료입니다. 내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데 연간 10회 5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암이라는 게 뒤로 가면 기수가 많이 될수록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증 완화하는 치료에 대해서 100만 원 연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암 걸렸다가 완치가 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 보면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망하기 직전에는 고통이 많이 따르죠. 대부분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생애를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가족분들을 위해서 내가 치료받는 동안 이런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족한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서비스, 이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네, 500만 원 보장 가능하시고요. 일단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치료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안일 못합니다. 가사 도우미 부를 수가 있고요. 원치 않으시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를 할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럼 지금까지 냈던 돈, 보험료 전부 돌려받으면서 앞으로는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6명까지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엄마, 아들, 딸 보험료 보겠습니다. 50세 엄마, 25세 아들, 20세 딸. 이 똑같은 보장을 묶어서 59,800원에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납입 기간은요,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나는 오르는 게 싫다, 안 오르는 비갱신 100세 만기로 갖고 가고 싶다 하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렴하게 준비하시려면 20년 납입, 20년 갱신을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렇다면 25세 아들, 20년이면 45세면 왜 그런 보험을 왜 들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통원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없던 보험입니다. 한 20년 전 보험에나 통원비 한 3만 원 정도 받았지만 지금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떤 보험이든지 좋은 보장은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요, 자녀 보험료는 얼마 안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자녀한테 이런 보장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 이후에 보험료 오른다?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보험장 내용은요. 암 통원비 10만 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그 마지막 날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하루에 10만 원씩 보장 가능하고요. 재진단암 1,000만 원을 2년에 한 번씩 보장 받으시는데 암이 재발됐거나 전이 됐거나 다시 새로운 암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 몸에 암이 남아있는 그 날까지 2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보장 받는 거고요. 내가 이 중에 필요 없는 거는 빼고 내가 필요한 원하는 것만 골라서 최저보험료 없이 보장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납입 중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질병 80% 후유장애 진단을 혹시 받는다면 내가 냈던 보험료도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유사암도 감액 없이 하루에 10만 원씩을 통원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가 있고요. 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가사도우미 지원 가능하고요. 말기 호스피스 치료, 가정이든 병원이든 모두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병원 예약해주고요. 전담 간호사가 병원 같이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냈던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고 내가 혹시 지금 현재 고혈압이나 고지혈 또 현재 대장용종 수술을 한 적이 있어도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서류 없이 인수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한 개의 암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실용적이죠. 그런데 가성비까지 챙겨갈 수 있는 온가족 돌봄 메디케어 플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있어도 또 준비해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암보험인데요. 아마 뭐 내 보험 말고도 또 우리 남편 보험, 우리 아이 보험까지 추가하자니 알아보기도 좀 막막하고 또 다 업그레이드 하자니 좀 비쌀 것 같다라고 미루신 분들 많으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암보험은요. 새 가족 기준으로 5만 원대로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입니다. 진단비는 물론이고요. 요즘 추가로 많이들 원하시는 재진단비 1,000만 원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통원비 병원 갈 때마다 매번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디케어 서비스라고 해서요. 우리 가족들이 암 전후로 뭐 건강검진 같은 그런 각종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추가됐다고 하니까 지금 챙겨보시면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수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에 암 통원비라는 게 있었어요. 뭐 가기만 해도 뭐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놀랐는데요. 보통 이 일당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며칠까지 보장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암 진단 받게 되면 보험료를 뭐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그런 기능도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일당이라는 거 하루마다 받을 수 있는 거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뭐 120일, 180일 제한이 있는데 오늘 통원비 같은 경우는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암보다는 유사암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런 유사암 관련해서 치료를 할 때 병원에 방문을 할 때마다 하루에 10만 원씩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또 물어보신 게 납입 면제 물어보셨는데요. 암 진단 받으면 사실 납입 앞으로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게 대부분의 암보험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보험은요. 납입도 면제되면서 내가 냈던 보험료 이달까지 냈던 보험료까지 다 전액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껌 먹고 알 먹고 이런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원비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기껏해야 통원비 한 3만 원 정도였는데요. 갈 때마다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보장인 만큼 꼭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고 납입 면제도 되는 데다가 지금까지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준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가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 가족이 묶어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몇 명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갱신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비갱신도 가능할까요? 네, 이 보장은요, 최대 6명까지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통 4인 가족, 3인 가족 그런데요. 물론 직계 가족만 가능하십니다. 엄마, 부모, 뭐 자녀분들. 일단은 내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보장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질문 하셨죠? 비갱신으로 가입하는지.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이유는 20년 갱신짜리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실 비갱신은요.
100세 만기, 90세 만기 이렇게 내가 보험료를 빨리 앞당겨 내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요즘 안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이런 서비스 때문에 보장을 준비하기에는 비갱신은 좀 비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내 가정 상황에 맞게 비갱신, 갱신 선택하셔서요.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6명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가족 모두, 온 가족 모두 묶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개해드린 게 세 가족 기준 59,000원대 정도였는데 한 명이 추가될 때 몇천 원 정도밖에 추가 안 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살펴보시기 바라고 갱신, 비갱신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만약에 가족력까지 있으면 지금 우리 가족 중에 1명은 언제든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가족 전체 암보험 하나로 묶어서 암케어 서비스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 보험 잘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고 맞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내 아이의 미래 행복하게 지키기라고 합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의 보험을 알아볼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보험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상품, 바로 아이 연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알아보기 전에 아나운서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아나운서님이 살아가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을 그쵸? 텐데 가장 중요시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결혼에다가 요즘 집장만도 너무 힘들고
노후 대비는 뭐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 부담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 교육비도 그렇고 예. 결혼 비용도 그렇고 본인의 주택 장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네, 이런 돈들은 사실 교육은 조금 이제 유학을 안 보낸다든가 이러면 좀 줄일 수도 있고 자녀를 또 안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은 또 얼마나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또 뭐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잖아요. 아, 그렇죠. 살아있는 내 목숨을 끊을 순 없잖아요. 그러게요. 욕심을 네. 줄일 수 있고 뭐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할 수 아니네요. 없는 거죠. 근데 예.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 아나운서님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예. 너 번 돈 네가 하고 싶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 내가 노후에 너한테는 돈을 안 쓰게 다 준비해 줄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부모님 어떨까요?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네.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진 않지만 네. 요즘 부모님도 자신들의 노후 걱정이 정말 큰데 우리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나는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을 때 내 자녀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엄마, 아.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예. 연금 오늘 그거 제대로 준비해 볼게요. 네, 너무나 든든한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연금으로 준비할 수 네. 있는데요. 네, 제가 보면 이제 노인들, 지금 살아가는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이 보면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예. 경제적인 이유예요. 이제 통계 자료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미래에, 노인들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1위라고 해요, 지금. 1위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하고요. 두 예. 번째로는 바로 이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고 세 번째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또 아픈 것도 경제적인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오래 산다고 마냥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저희보다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훨씬 더 오래 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노령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를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야 노인들을 부양을 할 텐데 그 지금 옆에 통계 자료에 보면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생산 인구가 2060년대에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려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2060년 앞으로 40년 뒤에는 1인당 65만 원의 세금을 내야만 이 나라 살림이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40년 뒤에 내 아이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아이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것들을 부모님이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 이유예요. 네, 뭐 저축하더라도 요즘 뭐 은행에 저축을 해놔도요. 네. 돈이 늘어나질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가장 안타까운 게 저축은 사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요즘 태어나자마자 저축 한 30만 원들은 아이 하나당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축 은행 가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자가 없어요, 정말로. 요즘은 은행에 넣어놔도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 옆에 자료에 보면 또 나왔는데요. 1971년도에는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무려 20만 원에 1년 뒤에 이자를 와, 줬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율이 줄어들다가 지금 2020년도에는 0.5%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1년 뒤에 이자로 5천 원. 딱 5천 원밖에 주질 않아요.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끝나겠는데요. 그렇죠. 커피 한 잔. 은행에 멀다 하면 버스 타고 가면 그것도 못 사 먹어요. 그런데 5천 원의 이자를 받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물가는 1년 사이에 10,000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면 오히려 은행에다 저축하는 순간에 이자가 받는 게 아니고 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하는 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즘에는 사실 은행에 저축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축 시대가 이제 투자의 시대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위험하다, 떨어지면 어떡해,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열린 게 198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때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됐는데 자,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월만 해도 2260%포인트였는데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3월에 1400포인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주식 포인트를 보니까 2390포인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주식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를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네, 그럼 연금이야말로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네, 뭐 네. 변액연금으로 많이 하시니까 네. 이래가지고 다들 연금 네,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연금 네. 보험을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네, 연금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상품. 그래서 이자를 떼지 않고 예.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은 바로 보험회사에 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예. 수가 있는데 일반 연금과 아까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연금은 이제 보험사에서 사실 지금 별로 판매하지 않고 남아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오. 자, 특징을 보시게 된 그 이유가 일반 연금은 공시율, 정해진 이유를 주면서 그것도 이자가 금리처럼 떨어지게 되면 지금은 2.25%를 주고 있지만 최저 보증이율이 0.75%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하시면 사실 실질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고요. 실질 금리 마이너스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액연금인데요. 정해진 이자가 없죠. 투자 수익에 따라 이자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장기 투자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성도 있고요. 비과세 같은 조건이고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 액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가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는 원금 보전은 내가 낸 만큼 기본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200%나 300%까지 보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금은 이제 보증 비용을 조금 추가로 내시면 연금 선택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투자 또 했을 때 연금이 이제 액수를 모아서 연금을 받을 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연금은 공시이율로 돌아가지 않고 연금 받는 시점에도 투자 수익을 계속 내면서 내가 받았던 첫 해 연금은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두 번째 연금을 받을 때 첫 해 연금 받을 때보다 이자가 떨어졌어도 첫 해 연금을 보증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요, 보험료 대비 이렇게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에 넣었을 때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어렵잖아요. 네. 표를 보면서 어떤 결과를 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보험료는 20만 원씩 똑같이 원금은 2,40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하고서 연금을 가입했을 때 65세 시점에 보면 일반 연금 2.25%로 했을 때 7,6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수익이 공시이율 이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최저 보증 이율로 갔을 때는 3,1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3,148만 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연 연금 수령액을 보면 지금 이율로 갔을 땐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로 봤을 때는 연 9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액연금으로 갔을 때는 수익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받으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상품 설명서에 제시된 대로 3.75%를 했을 땐 65세에 무려 1억 7,8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수익이 떨어졌을 때 최저 하락을 해도 2,400만 원의 원금은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연금 이제 수령액이 중요한데요. 네. 3.75로 갔을 때 연 908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로 마이너스가 돼도 연 73만 원은 65세부터 살아있는 100살 동안에는 확
확정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 안 준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아이들마다 그 나이, 가입하는 나이에 따라서 또 네, 받을 네.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연금은 그래서 변액연금을 준비하는 게 아까 표에서도 맞였잖아요. 예. 근데 연금은 사실 복리 이자가 이자를 붙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가입하는 나이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중요해요. 그래서 1세하고 10세, 10살 예. 이 두 나이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연금 지원은 65세에 보면 아까 1세는 1억 7,800이었고요. 그다음에 10살이 되면 무려 5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1억 2,889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살에 가입해도 537%를 받으니까 사실 이 금액도 많은 거긴 하지만 일찍 가입하면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금 액수를 봤을 때도 자, 일반 연금으로 이제 한 살에 연금을 받으면 908만 원 아까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면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면 984만 원, 당뇨가 생기면 1,000만 원 이렇게 받고요.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네. 아주 근데 유병자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고혈압 10명 중에 4명은 고혈압인 요즘 시대가 더 지나가면 더 많은 환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받을 확률이 더 높고요. 10살이 됐다 그러면 657만 원, 712만 원, 733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연금 액수도 한 대략 250만 원 정도 적게 받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 비교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익률 하락 시에도 전년도 연금을 보장해주고 또 그 뒤에 봤을 때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변액연금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변액연금 우리 네.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줘라 이건데 네. 또 다양한 변액연금 중에서도 네. 추천해 주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입할 때 요령 좀 알려주시죠. 일단 이제 연금 개시했을 때 네. 이제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 다 투자를 해요. 근데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어떤 보험, 거의 모든 보험들이 공시율로 돌아가서 최저 보증률로 해서 물가 상승률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공시율로 운영하는 연금 말고 투자를 하는 실적 배당형 연금을 선택을 하시고 고혈압, 당뇨가 생겨도 더 많이 주는 그런 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왕 돈 모으는 연금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익을 좀 보는 게 좋겠죠. 요즘 뭐 금리 때문이라도 보통 다 변액연금으로 가져가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납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유리한 연금보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 도움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보험 점검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이 보험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건지, 뭘 어. 좀 고쳐야 되는 건지 한번 점검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확실하게 점검 도움 드릴게요. 이거 시청자님 본인분 보험일까요? 아니요, 남편 건데요. 아, 남편분이요. 남편분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49세요. 네, 40대 후반이시고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픈 적은 없어요. 아,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네네. 그러면은 가입된 보험 잘 되어 있는지랑 또 필요한 보장 있는지 확인 원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남편분의 증권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M사의 운전자 보험과 L사의 치아 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2012년에는 S사의 건강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15만 원 정도네요. 이제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편분 보험 잘 가입돼 있는 건지 확인을 원하신다고 하고요. 리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명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세 가지 잘 들어주셨어요.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 건강 보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거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가입을 하셔서요. 벌금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 되는데 이런 거는 유지하시면서 모자란 부분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하시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 가입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더 추가해 주시고요. 또 요새 새로운 담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통사고 피해 보상이라고 내가 무면허나 또는 알코올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 이런 거에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추가해서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아보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병원 중에 하나가 치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임플란트 비용이 여기에 100만 원 들어 있거든요. 근데 더 필요하시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더 추가하셔서 150, 200까지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보험도 유지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 S사의 건강보험 보시면 이게 보니까 갱신형 상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갱신형은 아시겠지만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보장 받을 때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9세면은 51년을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는 유지하시고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갱신형 상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어떤 식으로 유지하시면 좋으냐면요. 비갱신형 상품 하나 가지고 가시고 그 안에 내가 보장을 더 받고 싶을 때 갱신형으로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비갱신형을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은 놔두셔도 되고 언젠가는 일단 갱신형은 없어진다고 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대, 60대, 70대의 안보험을 1억을 가져가고 싶으실 때 처음에 비갱신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가신다면 요때 갱신형 5천만 원을 가입하셔서 1억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5천만 원만 필요하다면 요 갱신형을 빼면 되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15만 1천 원 나가는 거 7만 7천 원 갱신형 상품 빼면 7만 3천 원 정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해서 100세 만기로 해서 15만 4천 원짜리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 13,000원을 더 추가하면은 9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월 보험료로 봤을 때는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남아있던 7만 7천 원 같은 경우 앞으로 51년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낸 거를 빼더라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될까요? 7만 7천 원 곱하기 50 하게 되면은 50년을 하게 되면은 한 4,600 이상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만 4천 원 같은 경우 지금 20년을 내잖아요. 비갱신형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는 보험료는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지금 7만 7천 원을 갱신 안 했을 때 계산했을 때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듯이 갱신이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보험료는 지금 좀 더 나가지만 실제적인 전체적인 보험료는 더 절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새로운 보험, 생명보험사의 20년 납 100세 만기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네. 특이한 게 하나 보이죠? 표적 항암 치료비 보셨나요? 예. 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 갱신형이라 금액도 저렴해요. 저렴한 데다가 이제 처음에 표적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되죠. 근데 표적 항암 치료가 1년에 끝나면 괜찮지만 대부분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1년이 지나면 매년 500만 원씩 추가로 계속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표적 항암 치료비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비싸겠는데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운전자 보험에 보시면 가족생활 배상 책임이 있는데요. 가족생활 배상 책임과 일반생활 배상 책임의 차이를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가족은 가족이고 일반은 뭔가요? 가족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상 범위가 같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족들까지가 되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을 했다면 내 배우자까지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배상 책임은 내가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야구공을 세게 던졌는데 누군가 맞아서 다쳤거나 아니면 내가 창가에 있는 화분을 닦는데 화분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차를 깨트렸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되죠. 이랬을 때 배상 책임이 나가는데 사람 신체에 대한 배상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근데 재산에 대한 배상은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내 부담금이 2만 원이고요. 그 이후에는 20만 원씩 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생활 배상 책임은 나 혼자 아닌 남편, 자녀들도 같이 가입하시는 게 좋은 게요. 네, 가족 여러분이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면 자기 부담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누수 같은 경우도 있죠. 만약에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이 젖었어요. 이럴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가능한데요. 만약에 우리 집이 샜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안 되고 화재보험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보시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리모델링 포인트는 간단히 보면 일단은 비갱신 보험을 비갱신으로 바꿈으로 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드렸고요. 표적 항암 치료비를 넣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암 치료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뇌질환, 혈관 질환 또는 수술비가 부족했는데요. 요거 더 추가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식이법에 알맞는 운전자법으로 보충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리 남편분요, 앞으로 보험료가 네. 계속해서 오르는 그 건강보험 있잖아요. 이것만 정리를 네. 하시고요. 지금 40대 후반이시니까 50대 이제 넘어가시면 지금은 건강해도 나중에 좀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꼭 필요한 3대 진단비나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넣어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민식이법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운전을 하시니까요. 운전자 보험을 10,000원대로 추가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보험료가 살짝 오르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고요. 거기다 네. 보장이 훨씬 넓어졌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좀 갱신이 너무 많다. 보험료 오르는 게 걱정이 되시거나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좀 운전자 보험 대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관련해서도 문의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하나 열어볼까요? 자, 011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계속 인상돼서 부담이 됩니다. 해결 방법 없나요? 라고 문자 넣으셨는데요. 자, 신경 전문가님, 실비가 필수라고는 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제가 이제 대략 예측해 볼 때 네. 아마 연령대가 5, 60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실손보험 1억이 보상되는 이제 4만 원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저도 갱신이 되면서 지금 10만 원 넘게 내고 있거든요. 네. 저 자체도 사실 고민이 돼서 이제 방법을 찾았는데요.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내가 가입한 회사에서 착한 실손이라고 그래서 싼 실손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질병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입한 회사에서는 질병이 있어도 보험 가입을 전환을 해주는데요.
이제 싼 만큼 이유가 있겠죠. 요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내가 이제 예전에 뭐 5천 원만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지금은 그렇게가 아니고 뭐 MR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0%의 자기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 대신 안 되던 질병, 뭐 대장 쪽이나 이런 쪽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들 있죠. 조금 뭐 15,000원, 2만 원 자기 부담금을 빼기 때문에 작은 금액들은 적게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 손해율이 적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뭐 한 달에 10만 원을 보험료를 내거나 뭐 5, 6만 원을 낸다고 하면 한 번도 병원을 안 가고 1년이면 5, 60만 원을 내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안 간 만큼 보험료를 절약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줄어든 보험료만큼 아까 보장받는 금액이 작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사실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는 검사비보다는 수술비예요. 수술이 고가의 수술비, 치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요런 줄어든 만큼 돈으로 수술비 보험을 하나를 추가로 가입하시면 수술비는 이제 갱신도 아니고 납입하고 딱 그 금액만 내시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게 변환된 작은 실손과 수술비를 세팅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거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르는 실비 고민이신 분들은요, 같은 보험사에서 지금 병력이 있어도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시면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보험료 줄일 수 있고요. 여기에 수술비까지 추가하시면 완벽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